하겠습니다. 네, 그죠? 오늘 다 끝내는 게 좋죠. 네, 그래야지 푹 쉬죠. 오늘 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못 쉰 거 푹 쉬고. 자, 보면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되죠. 네. 자, 고급 필터는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다가 출력할 수 있어요. 필터라는 것은 걸러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 입력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중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것을 별도로 빼고자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조건만 잘 입력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구가 중구 일주 평균이 8,000 이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어떠세요? 서로 삐뚤어졌죠. 한 줄에 안 쓰고. 네, 한 줄에 쓰면 AND 조건이고 저렇게 쓰면 OR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조건이 자치구가 중구 그다음에 일주 평균이 8,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AND 조건이 된 거죠. 네,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고 네,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 있으면 OR 조건이 된다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놓고 나서 이제 명령어를 내리는 거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면 고급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보이는 거죠. 이런 창이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찍어 놓고 자, 목록 범위는 여기를 드래그 해주면 되고 네, 조건 범위는 여러분이 여기를 드래그 해주면 되고 네, 출력될 위치는 여기 표시할 위치 여기를 클릭해주면 자 그런 결과가 보여지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고급 필터란 무엇이냐, 내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 다른 위치에 추출될 결과를 볼 수 있는 명령어가 고급 필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건을 한번 보세요. 팁이라는데 조건을 그렇게 쓸 수 있겠군요. 한번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어떻게 잡혀져 있어요? 네. 네. 자, 같은 줄에 있죠? 부서가 기획부 이렇게 써져 있고, 네, 그 다음에 나이가 크거나 같다 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부서가 기획부 이고 나이가 40 이상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서로 다른 줄에 있다. 그러면 부서가 기획부이거나 나이가 40 이상이다. 이런 뜻이 된다 그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알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한번 구분해 보세요. 김별이 있고 네. 별김이 있고 네, 김, 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김, 별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 개의 문자를 의미하는 거죠. 첫 글자가 김이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들. 얘는 김으로 끝나는 거죠. 맨 마지막 글자가 김이니까. 김으로 끝나는 모든 문자들. 얘는 이 별이라는 것은 문자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거죠. 얘는 뭐죠? 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걸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김을 포함하는 문자열. 네, 이렇게 모든 문자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물음표라는 게 있는데 물음표는 딱 한 문자를 의미를 합니다. 딱 한 개. 딱 한 개의 문자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A 물음표 이 있다 그거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죠. 상품 코드가 딱 몇 글자예요? 4글자죠. 4글자 중에서 첫 글자는 A여야 되고 끝 글자는 E로 끝나야 되는 딱 4글자로 이루어진 상품 코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나 또는 회사명이 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뭐뭐 이상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또는 뭐뭐 이상이다. 그죠?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뭐죠? 이하가 되죠. 이하로서 자,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되죠. 다음에 이거는 같다입니다. 같다. 네. 다음에 이거는 초과. 초과로서 크다의 의미가 되죠. 자, 이거는 미만이 되죠. 미만. 그래서 작다의 뜻이 됩니다. 네. 자, 엑셀에서 같지 않다의 표현을 유념해 주면 돼요. 같지 않다는 우리가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얘는 이게 바로 같지 않다의 뜻이에요. 이렇게요. 네, 이것만 조심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 코드가 거기 조건 중에서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관리 코드가 조건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2로 끝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로 끝나지 않은 데이터 좀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자, 2로 끝나지 않고 증가율이 2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글 필터는 그렇게 조건을 잘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고급 필터인데요.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뭐가 틀릴까요? 앞에랑 비교를 해서. 네,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자, 출력될 필드가 이제 보면은 자, 여러분이 앞에는 자, 여기서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다 찾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얘는 어때요? 출력될 곳에 필드명을 적어놨죠. 네, 이 많은 필드명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거 3개의 필드 결과만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특정한 필드의 결과를 보고자 할 때는 여기다가 복사 위치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써서 여기만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형태다라고 한다면 수식을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없네요. 네. 안 적었나 봐요. 네. 자, 거기 보면은 필터의 조건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F3이 에버리지 F3에서 F10 이상인 조건. 그러니까 거기서 조건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싶다 그거죠. 네. 그럴 때는 그렇게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수식을 쓸 때 이제 조심을 해줘야 되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네. F3이죠. 여기죠, 여기. 얘가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이제 평균이죠. F3에서부터 F10까지의 평균 이상인 데이터를 찾고 싶습니다. 그거죠. 우리 반 전체의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고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달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올 때는 필드명을 이제 여기 있는 필드명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필드명을 이제 조건이라고 쓴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여기에 수식이 없고 단순히 필드명을 이렇게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건이 필드명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왔을 거예요. 자치구라는 필드명 똑같아야 되고 일주평균이라는 필드명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에다가 이런 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원칙상으로 이제 한다면 이것처럼 한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필드명이 일주평균이라는 필드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식으로 넣을 때는 필드명이 이게 들어오면 안 되고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여기에 없는 필드명을 써야지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조금 다른 점이다 그죠. 네, 그래서 고급 필터는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추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필드의 내용만 추출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수식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연습 문제 한번 3문제인가요? 3문제. 5문제나 있네요. 풀어볼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 특별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자동 필터가 있는데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요. 조건에 만족한 것을 거기다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각 조건과 조건을 AND 조건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가 있죠. 이게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네,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을 해요. 그러면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된다 그랬는데 숨겨진 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2번 가보세요. 네.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의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중 결과로 표시되는 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건 무슨 뜻이에요? 그죠? 2로 시작하다죠? 네, 첫 글자가 2이면 돼요. 2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냐면 또는이에요. 또는. 네. 그러니까 일단 2로 시작하는 게 누가 있냐면 2번에 이 연이가 있죠. 이 연은 되겠죠. 나오겠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별, 연, 별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연을 포함하다죠. 연이라는 글자가 있는 연지혜, 홍지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1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세요. 고급 필터를 실행한 레코드의 개수를 세시오. 네, 이제 자, 고급 필터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필드명이 합계죠. 먼저 이 조건을 먼저 보세요. 합계가 90 미만이고 합계가 90 초과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 조건에서 90에서 95, 그죠? 자, 그러면 합계가 92점 추출되겠죠? 94 추출되겠죠? 97 추출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추출이 되겠죠. 네, 맞나요? 네, 97 안 되겠네요. 네. 92하고 94가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줄을 바꿨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또는이 된 거죠. 또는 70보다 작은 거. 70보다 작은 거 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추출되는 것은 1개, 2개, 3개가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조건을 보세요. 네. 자,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성명이 네, 땡땡 명이에요. 그러니까 세 글자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명으로 끝나는 걸 찾는 거죠. 명으로 끝나는 거 뭐였냐면 이거하고 네, 나오명이 있군요. 그 다음에 자, 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부서명이 영업이고 성적이 80초가예요. 자, 영업이면서 80초가는 어때요? 없네요. 네, 그럼 이제 결론은 김진명과 나오명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이다. 그러니까 AND 조건을 찾아라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1번처럼 해야죠. 4번은 왜 안 되냐면 90 위에 필드명이 없어요. 필드명 나와야 됩니다. 네, 조건마다 필드명은 있어야 되니까 1번처럼 해줘야 되죠. 같은 행에. 3번이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고 3번과 2번은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줄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오화 조건이라면 2번처럼 해도 되고 3번처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죠. 거기까지가 이제 엑셀에 대한 이제 그냥 워밍업을 했고, 이제 핵심이 수식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식은요, 항상 뭐로서 입력을 하게 되냐면, 이퀄로서 입력을 하게 돼요. 근데 꼭 이퀄만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더하기나 빼기 기호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고 물결 표시가 있을 거예요. 키보드 왼쪽 위에 보면은 물결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전체 자기가 수식을 어떻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음에 나누기 거듭제곱입니다. 꺽쇠가 거듭제곱.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꺽쇠 3 이렇게 쓰면은 얘는 2의 3승으로서 출력 결과가 이제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같지 않다의 표현을 보세요. 네. 다음에 텍스트 연산자, AND 연산자가 있습니다. 붙여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네. A1에서 콜론 찍고 A4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1에서부터 A4까지 연결된 범위를 말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A1 쉼표 A4. 그럼 얘는 뭐예요? A1과 A4 딱 두 개죠. 네. 얘는 A1에서 A4까지 연결된 거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1, A2, A3, A4 네 개의 셀을 말하는 거죠. 얘는 쉼표는 A1과 A4 딱 두 개의 셀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A1하고 A4, 네, 거기 뭐라고 썼냐면 A2, 2, 3 이게 뭐냐라는 거죠. 네. 사이에 공백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영역과 이 영역의 교집합이에요. 겹쳐진 부분. 네. 겹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A1부터 A4가 여기 영역이 있을 거고 자, A2부터 이렇게 영역이 있겠죠. 그럼 두 개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백이 있는 경우요. 네, 그 다음에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이제 혼합 주소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오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오류 메시지. 네. 자, 입력을 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샵이 나온 경우는 셀의 크기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셀의 크기를 늘려주면 되죠. 자, div/5 그랬습니다. 이걸 0으로 나눴다 그거죠.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0으로 나눈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샵 NA는 뭐냐면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한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name은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쓴 경우. 그 다음에 null은 교차하지 않은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했을 경우. 자, num은 숫자의 범위를 넘어났을 경우. ref는 셀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때. value는 잘못된 인수를 썼을 때. 네, 그럴 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보면은요. 일단 복잡한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한 함수부터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sum이죠. 합계. 그다음에 sumif가 있고 sumifs가 있어요. 네, average가 있고 average if가 있고 average if s가 있어요. 네, 뭘까요? 네, 자, sum은 그냥 합계죠. 네, 그럼 sum if는 이 조건에 만족한 것들의 합계죠. 네, 그럼 sum if s는 조건이 여러 개인 거예요. 네, 조건 여러 개서가 s, 우리가 영어에서 s 붙이면 뭐죠? 복수를 의미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합계를 구하겠다. averag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rank는 순위를 구하는 것. 그죠? count는 관련된 게 많죠. 자, count는 숫자 셀의 개수예요. 숫자 셀. 숫자 셀만 개수를 세요. 문자는 안 셉니다. 네. 그 다음에 count if, 끝에 f가 붙었으니까 조건에 만족한 것의 개수. count if s는요, 조건이 여러 개죠.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한 것의 개수. count a는 문자 셀이 아니라 비어있는 셀 말고 빈 셀을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입니다. 문자든 숫자든 하여튼 공백만 빼곤 다 돼요. count blank는 공백 셀의 개수, 비어있는 셀의 개수. 자, small은 몇 번째로 작은 것, large는 몇 번째로 큰 것.
자, 모드는 최빈수, 가장 많이 나온 숫자. 미디안은 가운데 있는 값. VAR은 분산, STD2부는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식을 한번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먼저 합계 계산을 해보자. 1번 여기 합계입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무슨 함수 쓸 거예요? 그죠? sum 쓰겠죠. sum 쓰고 나서 여기는 영역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5주태에 국어, 영어, 수학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저기가 B4가 되죠. 셀 주소가. B4부터 D4까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수식을 쓰면은 합계가 구해지겠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합계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평균을 구하겠다. 자, 평균은 에버리지가 된다라는 거죠. 평균. 네. 똑같이 B4에서 D4. 그럼 자기가 알아서 셀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5주태의 평균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세 번째는 석차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자, 석차는 우리가 랭크 함수가 됩니다. 네. 네, 랭크 함수가 있고 무슨 함수가 있냐면 2007에서는 랭크 함수고 2010에서는 랭크점 EQ 함수도 있습니다. 같은 랭크 함수입니다.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조금 바꿔가지고 2010에서는 이제 랭크점 EQ가 나왔는데요. 자, 똑같은 형식으로 자, 여기는 구하고자 하는 것, 누구의 등수를 구할 거냐, 뭘 가지고 등수를 구할 거냐. 그러면 합계를 가지고 등수를 구할 수도 있고 평균을 가지고 등수를 구할 수도 있죠. 어떤 걸 구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평균을 가지고 등수를 구한다. 그럼 여기 주소가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쉼표 찍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누구의 석차를 구할 것이냐. 석차의 기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우리 반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전체 범위를 조심해 줘야 돼요. 자, 전체 범위가 지금 뭐냐면 우리 반이 지금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네. 우리 반 전체의 범위가 지금 여기죠. 근데 여기 범위가 지금 뭐냐면 자, F4에서 F8이다 그거죠. 네. 그러면 이 한 사람에 대한 등수는 잘 구해져요. 근데 이걸 채우기 핸들을 한다 생각해봐요. 채우기 핸들을 하면 무조건 하나씩 증가되죠. 근데 여기가 F5가 되고 여기가 F5, F9가 돼버리죠. 두 번째 사람을 구하겠다. 이건 맞아요. 근데 우리 반 전체의 범위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1이 가버리는 거죠. 예, 여기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어때요?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반 전체의 범위는 고정시켜야 된다. 자, 이게 랭크 함수에서 이제 제일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는 옵션이 들어오게 된다. 옵션. 자, 등수를 높은 걸 1등으로 할 거냐, 낮은 걸 1등으로 할 거냐. 여러분 뭘로 하고 싶어요? 높은 걸 1등으로 해야죠. 네, 그럴 때는 여기를 생략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랭크 함수에서 구해지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랭크가 거기 안 써졌나요? 네, 써졌네요. 네. 네, 내림차순인 경우는 생략을 하거나 또는 0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박태환 선수 같이 수영 대회 같은 거는 어때요? 시간을 계산할 때는 낮은 게 1등이죠. 예, 그럴 때는 여기다가 0 빼고 1을 써도 되죠. 1. 그러면 얘는 오름차수. 네, 옵션에서 조절합니다. 생략을 하거나 0을 쓰거나 하면 얘는 내림차순. 보통 우리가 성적표 계산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계산이 되죠. 반대로 할 때는 오름차순 해주면 되죠. 됐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네. 그럼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점 구합시다. 최고점. 국어의 최고점은 누구일까? 자, 최고점을 나타내는 함수가 뭐예요? 맥스가 되죠. 맥스는 쉬워요. 여기다 범위 지정만 해주면 되죠. 우리 반 국어에서 최고점은 몇 점일까? 그러면 국어 점수가 지금 B4에서 B8이 있죠. 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최저점은 우리가 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도 마찬가지. 최저점.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응시자를 구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공백은, 시험 안 본 학생이겠죠? 응시자는 숫자가 있는 것이 응시자겠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쓸까요? 네. 자, 카운트 함수를 써도 되고, 네, 카운트 A 함수를 써도 되고,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이 다 숫자니까. 네. 그래서 네, 범위는 똑같습니다. B4에서부터 B8까지. 네,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응시자는 나오게 되겠군요.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결시자입니다. 시험 안 본 학생은 점수가 안 적힌 학생이죠. 네. 그죠? 얘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써야죠. 비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공백 셀의 개수를 구해준다라는 거죠. 네. 자, 8번에 두 번째로 크다. 그러면 라지 함수를 쓰는 거고. 자,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스몰 함수를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범위는 똑같죠. B4에서 B8까지. 몇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이걸 적는 거죠. 자, 스몰도 네, B4에서부터 B8까지. 쉼표 2 하면 두 번째로 작은 값. 그 다음에 10번은 90점 이상인 개수예요. 개수인데 조건이 붙었어요.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개수니까 카운트에다가 조건이 붙었으니까 if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B4에서부터 B8까지고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죠. 90점 이상이다. 이렇게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운트 if에서 따옴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엑셀 실습을 할 때 많이들 실수하면 돼서 따옴표를 빼놓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분산이죠. 분산은 우리 VAR. 그 다음에 STDEV는 네, 표준 편차. 자, 이것도 똑같이 그냥 범위 지정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틀린 데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함수를 할 때 그냥 함수를 보고 그것의 형식을 이제 애워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예제를 보세요. 네, 그 다음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조건을 한번 따져보세요. 자, 조건이 뭐냐면 직급이 1급이고 부서가 판매부인 인원은 몇 명이냐. 인원을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죠. 네, 조건이 지금 몇 개 붙었어요? 2개 붙었어요. 그러니까 count, 네, if, s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형식은 뭐냐면 여기다가 영역을 쓰고 쉼표 쓰고 여기다가 조건을 쓰고 네, 또 여기다 또 영역을 적고 또 여기다가 조건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직급이 1급인 걸 찾아요. 그럼 이 영역은 1급이 들어가 있는 전체 범위를 잡아줘요. 이렇게. 자, 1급이 여기가 있죠. 1급, 2급이. 그래서 D4에서 D11이 되는 거죠. 찾을 거. 네, 1급. 이렇게. 자, 그 다음 찾을 거는 판매부를 찾아야 돼요. 그럼 판매부가 있는 전체 범위. 네, C4에서 네, C11까지. 찾고자 하는 것은 판매부. 판매부 좀 찾아주시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직급이 1급이고 부서가 판매부인 급여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그랬죠? 네, 평균을 구하는 건데 조건이 2개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
네, average if S 함수가 된다 그죠. 자, 이것의 형식은 달라집니다. 네. 처음에가 평균을 구할 범위예요. 무슨 평균을 구할 거냐? 평균의 범위가 되죠. 첫 번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영역을 쓰는 영역이 들어오는 거고,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예, 또 영역이 들어오고, 여기 밑에다 써야죠. 또 영역이 들어오고, 또 조건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무슨 평균을 구하자 그랬냐? 급여의 평균을 구하자. 그러니까 급여죠, 급여. 네. 여기가 급여가 2, 4에 붙어 있죠. 이렇게 2, 4에서부터 2, 11까지 평균을 구해 주시오. 여기 이제 조건 나와야죠. 처음에 1급을 찾아야 돼요. 1급이 있는 범위 전체가 D4에서 D11, 그 다음에 1급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판매부 찾아야 돼요. 판매부가 C4에 있죠. 네. C4에서 C11, 여기다가 판매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자질자질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다음 함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요. ABS는 절대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부호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INT는 가까운 정수를 내림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예를 보세요. 네. 그래서 ABS는 이제 부호를 없애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ABS가 어떤 함수다 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네. 이거든 출력 결과가 모두 2가 되겠죠. 부호를 없애버리니까. 네. 자, INT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정수화를 시켜주는데요. 이거하고 자, 이거랑 다릅니다. 네. 내림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8.9가 있고 얘가 8.9가 있죠. 자, 수직선 상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건너서 만나는 최초의 정수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INT 8.9는 출력 결과가 8이에요. INT 마이너스 8.9는 출력 결과가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자, 모두 3,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네. 다시요. 네. 자, 모두 마이너스 3, 2가 있고요. 네. 자, 모두 3,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자, 모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할 때 일반 수학하고 달라지게 돼요. 엑셀하고 수학하고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나머지에 대한 부호는 여기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는 플러스죠. 그러면 예. 1이 되는 양수값을 취하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음수값을 이렇게 취하게 돼요. 이렇게요. 네. 엑셀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QRT는 이제 제곱근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6이 얼마냐라는 걸 알 때 SQRT 해가지고 16은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보이죠? 파워는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하고 나서 5,2가 있다. 그러면 5의 제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트렁케이션은 이제 잘라버리는 거,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트렁케이션 8.9는 소수야를 잘라버리니까 8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8.9는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8.9는 마이너스 8이 된다. 그죠? 트렁케이션 소수 이하를 잘라버린다. 그죠? 이렇게 이제 짜실짜실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랭크 함수,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랭크 함수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순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순위, 랭크. 예. 지금 여기는 달리기 시합이고요. 얘는 잇몸 일으키기 시합이에요. 일반적으로 달리기 시합에서는 오름차순 해야 돼요? 내림차순 해야 돼요? 네. 달리기는 숫자가 작은 게 1등이에요. 그죠? 네. 달리기 100m 달리기입니다. 네. 14초에 들어온 사람 1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름차순을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는 많이 잇몸 일으키기 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럼 얘는 내림차순을 해야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 등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등수를 구하냐? 달리기를 가지고, 즉 B4를 가지고 B4의 등수 좀 알려주시오. 자, 여기는 전체 범위가 들어오죠. 그래서 전체 범위가 B4에서부터 B14인데 전체 범위는 우리가 달러로 잡아줘야죠. 이렇게. 네, 그리고 오름차순일 때는 여기다가 뭐를 써요? 숫자 1을 써도 되고 2를 써도 돼요. 근데 여러 개 외우려면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냥 2를 쓴다라고 보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등수는 랭크를 쓰고 나서 잇몸 일으키기에 대한 순위니까 D4를 적어주면 되고, 범위가 이제 얘도 달러를 붙여야죠. 달러 D, 그죠? 달러 4, 그 다음에 달러 D, 달러 14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얘는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내림차순일 때는 0을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자, 됐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가 중요해요. 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라운드는 이제 반올림 해주세요 라는 함수가 되고요. 다음에 라운드 다운은 자, 내림해주세요 라는 함수가 되고요. 자, 라운드 업은 올림해주세요 라는 함수가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러면 어디서 반올림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라운드 하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라운드 하고 나서 3.14, 15, 92 쉼표 2를 했다 그거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 자, 반올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소리예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소리죠. 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점을 중심으로 소수야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자 할 때는 2를 쓰는 것이고, 둘째 자리 할 때는 2를 쓰겠죠? 셋째 자리 할 때는 3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1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세요. 그럼 뭘 써요? 0을 쓴다 그거죠. 얘는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세요 할 때 0. 그럼 10의 자리는요? 뭘 써요? 마이너스 2를 써야죠. 그 앞에는 마이너스 2를 쓰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를 보면, 예, 나와 있네요. 이렇게. 2가 나와 있으면,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예.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 그럼 뭐요? 3.1이 출력이 되겠군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니까요. 라운드 함수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너무 쉬우니까 다른 함수랑 겹쳐서 물어봅니다. 네, 나온 결과를 반올림해서 표시하십시오. 그렇게요. 네, 그래서 라운드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예를 보세요. 이런 예제가 있어요. 자, 모 전화국에서 요금 합계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낼 돈은 39,631.1795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로납부로 하려면 어떠세요? 내기가 힘들죠. 네, 그러면 여기 1원이다, 3원이다 이런 거 어째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게 낫죠. 나는 지로용지 내는데 39,631원, 창구에 내는데 1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1원을 올림하는 게 좋아요? 내림하는 게 좋아요? 내림을 해야죠. 올림을 하면 어떠세요? 소비자들한테 욕먹겠죠. 단돈 9원을 가지고 욕먹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야 돼요. 내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청구 금액은 라운드 다운 함수가 좋겠다라는 거고,
B 4가 되고 몇 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야 돼요? 10의 자리까지만 표시해야죠. 1의 자리는 돈이 좀 이상하니까 10의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요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1의 자리가 절삭이 되고 10의 자리까지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네, 되겠죠. 네, 원 단위 절삭. 책에는 뭐라고 썼어요? 네, 1이라 써놨네요. 네. 마이너스 1로 고쳐주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find 함수는 문자열에서 해당되는 텍스트가 몇 번째 위치하느냐라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예를 보세요. 네. 예에서 보겠습니다. 네, find 하고 나서 m을 찾아주시오. m. 어디서요? A2에서. A2가 거기에 문장이 있다 그거죠. 네, 대문자 m이군요. 네, 대문자 m을 찾아주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대문자 m은 몇 번째 있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게 첫 번째 있죠. 그러니까 출력 결과가 1이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find 하고 나서 소문자 m을 찾고 있어요. A2에서. A2 문장에서 소문자 m은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그래서 6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ind m이죠. 거기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find 따옴표입니다. 네, 따옴표. 네, 따옴표입니다. 제대로 나왔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따옴표로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수정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A2 셀에서 세 번째부터 출발해라 그거예요. 끝에 있는 3은.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R부터 출발하는 거죠. 세 번째부터 출발을 해서 M은 몇 번째 나오냐 그거죠. 그게 이제 사이에 공백도 있어가지고, 네, 공백이 있어서 네, 최종적으로 두 번째 M은 앞에서부터 몇 번째 있어요? 8번째 있죠. 네, 근데 찾기는 어디서부터 찾아라 그러냐면 네, 세 번째부터 네,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M은 최종적으로 8번째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8번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arch 함수가 있는데요. 네, search 함수도 이제 찾는 건데요. 한번 예제를 한번 보세요. 네. 소문자 n을 search n 했죠. 소문자 n을 프린터에서 몇 번째 있나요?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몇 번째 있냐면 4번째 있죠. 네. 그러니까 find하고 이제 search에서 search가 있고 search b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몇 글자로 취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search에서는 각 문자를 무조건 한 글자로 취급을 하는데 search b는 숫자와 영어는 한 글자로 취급하고 네, 한글과 특수 문자는 이제 2글자로 취급을 한다. 그 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left, right, mid 함수가 이제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가 되는데요. 예제를 가지고 본다면 이제 자, left 함수가 있습니다. 네, 코리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심표 찍으세요. 네. 자, 코리아에서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코리아가 출력이 되는, KOR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드입니다. 미드. 네, 미드. 중간에서부터 검색을 하시오라는 거죠. 네. 코리아가 있는데 3,2 그랬습니다. 네, 3,2.
세 번째부터 2개를 추출하시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R2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write 함수입니다. 네, write 함수는 코리아가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R2A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관련된 함수가 있습니다. 네. year, month, day, 그죠? hour, minute, second 이게 다 시간, 날짜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days 360 함수가 있는데요. days 360 함수는 이제 날짜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함수고요. date 안에가 년, 월, 일이 오게 돼서 날짜화 시켜주는 거. time은 시간화 시켜주는 거. today는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now 함수는 오늘 날짜와 시간이 다 표시가 돼요. 자, weekday에서는 해당되는 날짜에 대한 요일을 알려주는 건데 요일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1, 2, 3, 4로 알려주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weekday 하고 나서 A1 얘가 이제 날짜가 써진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다가 옵션에다가 1을 줬어요. 1 이렇게. 네, 1을 주면은 일요일인 경우는 출력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1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일요일이다가 화면에는 1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1을 보고 우리가 일요일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위크데이에서는 옵션이 1, 2, 3, 3개만 있는 거예요. 4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 중 뭐 함수 형식이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위크데이에다가 옵션을 4를 넣어놓으면 그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트 함수가 있고 EO month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날짜 계산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또 workday라는 함수가 있는데 work는 우리가 일하다 그거잖아요. 일하는 날짜만 계산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어떠세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 다 쉬잖아요. 워크데이를 쓰고 이제 날짜가 있는 셀을 눌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죠. 해당되는 업무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죠. 예, 작업 일수가 10일이다. 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을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휴일에 목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공휴일의 목록은. 빈 셀에다가 쉬는 날짜의 목록을 딱 넣어놔요. 1년치를. 그래서 이거를 쫙 드래그 하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 날짜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짜를 알려줘요. 그럼 그날까지 업무를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함수가 바로 워크데이라는 함수예요. 이것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그러잖아요. 며칠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날짜까지 꼭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날짜 계산할 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함수를 모르면 어때요? 달력에서 세요. 하루 지났지? 이틀 지났지? 그렇게. 10일까지는 셀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함수가 되죠. 여기서부터가. 그래서 여기 중요한 함수가 이제 if 함수가 있고요. 네. VLOOKUP, HLOOKUP 함수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if 함수입니다. 자, if 함수의 형식은 뭐냐면, if 함수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if는 많이 써봤죠. 엑셀에서 if는 여기에 이제 조건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일 때 수행될 것, 거짓일 때 수행될 것, 이런 식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성적표를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70점 이상이면 화면에 우수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이라고 표시하십시오 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럼 이 조건에다가 뭐를 써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이 70점 이상이다. 그거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AND 조건이에요? OR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식이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if를 쓰고 나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화면에다가 우수라고 써라.
아니면 공백이다 그거죠. 공백 표현은 어떻게 해주냐면 따옴표를 2번 해주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현재 조건은 어떻게 쓰냐. and니까 and를 딱 쓰고 가로 열고 하나 쓰고 쉼표 찍고 하나 쓰고 쉼표 찍고 하나 쓰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요. 그럼 거기다가 국어가 70점 이상이다. 국어가 지금 C3이죠. 그러니까 C3이 크거나 같다. 70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주면 되죠. D3이 70점 이상이다. 이렇게. 네, E3이 70점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if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VLOOKUP, HLOOKUP은 연속해서 2번이나 나왔던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꼭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똑같이 학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VLOOKUP으로 구할 수 있고 HLOOKUP을 구할 수 있는데 어쩔 때 VLOOKUP을 쓰고 어쩔 때 HLOOKUP을 써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구해야 되죠. 그럼 점수표가 어떠세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뭘 써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밑에 거 예제를 보세요. 그 밑에 게 보면은 똑같은 건데 이 점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죠. 네,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무슨 함수를 쓰는 거예요? H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건표에 있는 테이블표가 어떤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HLOOKUP을 쓸까, VLOOKUP을 쓸까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VLOOKUP에 쓰는 형식은 뭐냐면 자, 찾을 거죠? 뭐랑 똑같은 걸 찾을 거냐. 자, 지금은 82점이 몇 학점이냐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82점에 있는 셀 주소가 D3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표의 범위가 되죠. 표의 범위인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절대참조 처리해줘야 된다 거죠. 그럼 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 표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까지. 그래서 B 12부터 C에 16까지인데 절대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비교를 할 때 무조건 첫 번째 줄하고만 비교를 해줘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간혹 가다가 여기다 여러분한테 헷갈리라고 여기다가 뭔가를 적어놔요. 뭘 적어놓을까요? 네, 번호 해가지고 1, 2, 3, 4가 있어요. 이런 게 적어지더라도 이게 연속돼 이런 표에 있어요. 그러더라도 표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돼요? B 12부터 잡아줘야 된다 그거죠. 네. 얘 우리가 찾을 게 점수니까 무조건 점수부터 출발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만 실수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VLOOKUP에서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범위 잡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추출할 거. 추출 몇 번째를 추출을 할 거냐 그거죠. 네. 여기에 이제 학점도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주소도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전화번호도 써져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범위를 출발을 했으니까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3번 범위가 이렇게 있다면 예. 그럼 저 화면에 표시할 건 뭐가 되는 거죠? 학점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써요? 2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가 들어오냐면 옵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옵션은 0과 1 중에서 쓸 수가 있는데 0은 정확하게 똑같은 걸 찾을 때 얘는 비슷한 걸 찾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82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82점하고 완전히 똑같은 게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2 똑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슷하게 있는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네. 자, 여기 있는 점수 분포가 숫자 범위로서 이렇게 건너 띄어 있을 때는 비슷한 걸 찾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VLOOKUP입니다. 교재가 네 뭐가 빠졌네요. 네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왜 빠졌을까요? 아 생략해도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네 생략. VLOOKUP에서 이제
비슷한 걸 찾을 때는요. 2를 써도 되는 거고요. 옵션에서 한번 보세요. 자, 앞에 옵션에서 보면 옵션에서 0이나 false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네, 비슷한 걸 찾으려면 true 또는 2를 써도 되고 또는 생략을 해도 되고. 네, 교재가 틀린 게 아니라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HLOOKUP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HLOOKUP도 한번 해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죠. 완전히 표범위만 틀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hoose 함수 넘어갈게요. choose 함수하고 index 함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hoose 함수는 뭐냐면 이제 몇 번째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학과 셀에 학번의 5번째 자리가 1이면, 2이면, 3이면이에요. 네, 그럴 때 choose, 골라라 라는 거죠. 네, 여기에는 뭐가 오게 되냐면 숫자가 오게 돼요. 숫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1이면 이 숫자 값이 1이면 화면에 출력할 거, 화면에 표시할 거. 네, 표시할 내용을 여기다 적게 되는 거. 1이면 표시할 거.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여기가 2이면 표시할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그럼 뭘 가지고 1, 2, 3, 4를 판단한다 그랬냐면 학번에서 5번째 자리. 왼쪽에서 5번째 자리죠. 그래서 mid를 쓰는 거죠. mid. A2에서 5번째에서 한 개를 가져온 숫자를 가지고 여기를 따지겠다. 1이면 화면에 전자과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그죠? 2이면 경영과를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choose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5번째 값이 뭐예요? 정성빈의 5번째 값이 네.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2죠. 2. 네, 2니까 화면에 경영과가 표시가 되겠죠. 됐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중요해요. 네, 중요한 건 어떠세요? 다 어려워요. 네, 형식에. 네. 자, 그래서 dsum이다, daverage다, dcount다, dmax다, dmin이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함수죠. sum, average, count, max, min 아는 건데 앞에 뭐만 붙었어요? d자가 붙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예를 들어서 dsum이다. 그러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가 이제 전체 범위가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다른 함수들은 제목이 안 들어오는데 얘는 필드명 포함시킵니다. 데이터베이스는요. 반드시 필드명 포함시킨 전체 범위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필드.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에 만족하는 거. 조건 범위가 들어와요. 조건 범위도 반드시 필드명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재활용 수거를 했어요. 네. 자, 유리병에 이제 별이 있는 경우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무슨 함수를 썼냐면 지금 dcount 함수를 썼습니다. 네. 네, dcount 함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뭐가 오게 되냐면 전체 범위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냐면 반드시 여기서부터죠. 필드명 포함시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범위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A2에서부터 F11까지가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필드, 무슨 개수를 구할 거냐. 개수 필드를 잡아주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여기를 찍어주면 되죠. 여기 필드명.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범위가 여기서부터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5라고 써도 되고 유리병이 E2죠. 네, E2라고 써도 돼요. 이것의 개수를 구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건 범위가 된다라고 그랬죠.
조건이 뭐였어요? 유리병이 별인 걸 찾는 거죠. 네. 그럼 유리병이 병이다라는 조건이 지금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가 23이 되는군요. 네, 23에서부터 24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한 것의 개수를 구하겠다. 자, 이 D썸이나 D에버리지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조건에 만족한 것에 대한 합계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자, 5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수식에 잘못된 인수를 넣었어요. 자, 잘못된 피연산자를 넣었어요. 옳은 메시지로 옳은 것은. 네. 그래서 잘못된 인수나 또는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나오는 옳은 메시지는 바로 4번에 있는 value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2번 문제를 보세요. 네. 자, 아래 워크시트 코드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목명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목 코드가 어떠세요? 세로로 적어졌죠. 그러니까 VLOOKUP을 쓴 거예요. 다행히 1, 2, 3, 4가 다 VLOOKUP이에요. 근데 if error라는 함수를 같이 썼죠. 네. if error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VLOOKUP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if error를 붙여도 되니까. 네. 자, VLOOKUP인데 지금 뭘 가지고 찾을 거예요? 과목 코드를 가지고 찾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력 결과가 여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표에서 뭘 가지고 비교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러 갈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A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대한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테이블에 대한 범위는 여기서부터죠. 2, 3부터 네, F6까지인데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추출할 것이 범위가 여기서부터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번이다. 이렇게 붙여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죠. 얘는. 그래서 옵션에다가 0을 붙여주는 거죠. 0이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돼요? false다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죠. 네. 자, if error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됐을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붙여줍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if error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정상적인 수식이고요. 쉼표를 찍고 오류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을 적어주는 거죠. 오류가 존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두 번째 줄을 읽어보면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십시오. 여기다가 공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if error는 정상적인 수식을 쓰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표시할 거 오류이면 이걸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이제 섞어져 나오는 거죠. 자, 3번 문제를 보세요. 네, D카운트에 관련된 문제가 되죠. 자,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니까 D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한번 이제 D카운트 하고. 자, 여기가 전체 범위가 된다라고 그랬죠? 형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 범위가 어디서부터냐면 A1에서 D5까지죠. 네. 그럼 A1에서 D5까지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가 쓰는 거죠? 개수를 구할 필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 몇 번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네.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몸무게니까. 네. 네, 3, 4. 3이라고 써도 되고 4라고 써도 되는데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 2, 3, 4가 다 3이라고 써졌으니까 3이라고 써도 되고 일단은 4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조건이 있는 부분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 조건은 어디다 써놨냐면 여기다 써놨네요. 이게 조건이군요. 네. 그럼 조건은 F2에서부터 네, F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D카운트를 썼죠. 네. 그러면 지금 답이 D카운트는 3이나 4를 써야 되는데요.
그럼 맞는 건 3번은 맞나요? 네, 3번 맞죠? 그럼 일단은 이제 여기를 볼게요.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는 이유를 말을 할게요. d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가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걸 찾아보세요. 몸무게가 70 이상이다. 그럼 얘를 찾는 거죠. 그럼 얘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이 통째로 찾는 거예요. 이 행 전체를 찾는 거예요. 이 두 줄을 찾았죠. 그럼 이제 개수를 세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 개수를 세도 되고 여기 개수를 세도 되고 여기 개수를 세도 되고 여기 개수를 세도 무조건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필드를 써도 돼요. 근데 dCount 자체가 무슨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 셀의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개수를 세도 되고 여기 개수를 세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필드가 3이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2는 못 구하는 거죠. 2라고 써버리면 이것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dCount에서는 문자 셀에 대한 개수는 못 세잖아요. 연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dCount A라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뭐가 올 수 있어요? 여기가 다 와도 되죠. 네, 1, 2, 3, 4 다 와도 되죠. 왜냐면 dCount A는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세니까 여기서 세도 2개가 되고 여기서 세도 2개, 여기도 세도 되고 여기 세도 되죠. 개수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dCount A를 쓸 때는. 행으로 개수를 세기 때문에. 네. 됐죠? 네.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세요. 4번. 프로퍼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문자로 고쳐주세요 라는 뜻인데요.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띄어쓰기 한 대 있죠.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고, 트림이다 라는 것은 공백을 없애버리는 건데요. 양쪽 끝에 있는 공백만 없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공백은 안 없애는 거예요. 굿모닝 할 때 G, 모닝 할 때 M을 프로퍼 때문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트림은 양쪽 끝에, 완전히 끝에 있죠. 여기 공백과 여기 공백이 있으면은 이거를 지워주세요 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못 지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그죠. 자, 마지막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자, 1번은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있는 문장에서 대문자 A가 몇 번째 위치하냐라는 거죠. 몇 번째 위치하나요? 첫 번째 위치하죠. 그래서 1이라고 쓰겠죠? 결과가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서치하고 나서 소문자 A를 찾는 거죠. 네. 근데 서치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 없이 찾기 때문에 A 첫 번째 있는 A 1이 된다 그거죠. 자, 3번에도 find A인데요. find에서는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소문자 A를 찾아야 되니까 6번째가 되는군요. 4번에 find 대문자 A를 찾으시오. 첫 번째 있군요. 그래서 결과가 1이 되군요.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달 동안 고생하셨고 푹 쉬셔서 문제집 가지고 이제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